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전주 상산고등학교, 흔히 이 자사고라고 불리는 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죠. 이걸 그대로 유지할 거냐 아니면 지정을 취소할 거냐를 두고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곧 이 평가가 시작될 텐데 학교 측은 일단 이 통과해야 되는 기준선이 너무 높다. 또 평가 항목도 부당하다며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칼자루를 친 전라북도 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요지부동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식적인 판단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네 분 모셨는데요. 상산고등학교 박사모 교장 선생님, 박세훈 교수, 천호성 교수, 권혁선 선생님 네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일단 좀 말문을 좀 틀 겸 해서요. 양측에서 한 분씩 정도 짧게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뭐 분위기라고 할까요? 상산고 측은 여러 가지 뭐 기준선이라든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평가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매우 불만스럽고 또 학교 측의 앞날의 미래가 불안하고 또 좀 억울한 느낌도 있고 그런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까? 예, 언론에는 이런저런 말이 오르는데 직접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억울하다기보다는 어떤 불통에 대해서 굉장히 참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교육청에서는 일반고도 70점은 맞기 때문에 기준점을 80점으로 올린다. 근데 그 70점 맞는 시점이 2015년이고 일반고를 평가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평가단이 어떻게 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고와 본론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일반고와 자사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 지표 지금 31개 중에서 3분의 1은 비교할 수 없는 평가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학교 자율적인 교과 운영이랄까, 법인 전입금이랄까, 입학생 모집의 과정이랄까, 또 학생 편입하는 과정이랄까, 이런 것들은 일반 학교에서는 교육감이 전부 다 학생 뽑아주고 또 선발해주고 하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항목들이 약 30점 이상 차지하고 또 그 외에 자율적인 것이 많은데 이걸 일반고도 70점, 80점 9 맞았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 그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보충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막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시면 들으시는 분이 혹시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직접 소통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전라북도 교육청과 소통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좀 얘기 좀 하자고 해도 뭐 대화가 안 되는 겁니까?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이제 평가 계획을 받고 도저히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교육청에 2번 방문해서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걸 해결해 주시오. 그러면 공문으로 우리가 처리하겠다 해서 2번 방문하고 교육부에서도 우리가 방문해서 이러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문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는 그도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야 될 것 같아서 무조건 공문 보내보다는 이런 내용에 우리가 만족스럽게 공문을 보냅니다 하고 공문을 3차례에 의해서 보냈으나 공문을 보낸 이후로 통화도 우리는 해당 학교와 통화할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는 자꾸 이런저런 얘기인데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예, 저희들도 사실은 이 자리에 전라북도 교육청 관계자를 모시려고 했었는데 전라북도 교육청이 사실 거부를 했습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말씀이 과도 좀 연관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학교 측의 그 분위기에 대해서 천호성 교수님은 어떻게 같은 동감을 하시는 쪽이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생각할 것일까? 아닌데요,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자사고인 상산고와 교육청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깔려 있는 배후를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토론도 그런 방향으로 가면 전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가
자사고대 교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생태계를 전체를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화에서 자사고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향이 일반 학교에까지 어떻게 미치는지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런 문제를 저는 해결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점에 지금 그 점수만 가지고 보거나 또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점들이 알겠습니다. 오늘 예, 토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가 내용이라든지 평가 지표, 항목 이런 미시적인 것부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 대한민국의 교육 생태계까지 거신 측면까지 글쎄 시간이 뭐 짧아서 다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방향으로 한번 좀 얘기 가보죠. 일단 말이죠. 상상고등학교 측에서는 이게 어쨌든 평가를 해서 총점을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100점 만점에 지금 몇 점 이상을 받아야 재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준선이 지금 80점 이상은 맞아야 통과가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라고도 지금 기준이죠. 교육청에.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으신 거죠? 어떤 불만이 좀 소개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사고의 평가는 그 재지정 평가 목적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 잘하고 있는 학교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평가는 법에 의해서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걸 일반고도 70점 넘는데 70점 기준은 말이 안 된다 해서 80점 올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우선 학생 선발 과정이나 학생 충원이나 또는 교육 과정의 다양성이나 법인 전이권 이건 전혀 일반고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비교해서 70점 맞았다고 할 수 있으며 예. 또 과거에는 2015년은 그 평가 항목들이 지금보다 훨씬 쉽습니다. 지금 예. 굉장히 강화된 내용이고 예. 예를 들어서 벌점만 하더라도 과거에 5점인데 지금 마이너스 12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88점 가지고 80점 맞아야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그 일반고도 할 수 있는데 예. 일반고보다는 우수해야 되기 때문에 80점을 해야 한다는 것은 평가의 기준이 이건 과도한 걸 지나서 정말 우리가 그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점수다. 일반 서울에 있는 자사고나 일반 지방에 있는 구자립형 자사고들은 70점도 정말 달성할 수 없다고 해서 70점인데 다른 도든 다 70점인데 70점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제 다른 사항을 고려해 주시 교육청이 다 요구해서 예. 반영이 됐습니다. 예. 우리만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뭘 잘못했기에 소통이 안 되는가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예. 교육청에 저도 이제 문의를 해봤거든요. 지금 그 요번에 올해 평가하는데 다른 도는 다 70점인데 전라북도만 80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상상고등학교가 5년 전에 그러니까 14년도에 평가를 했어요. 당시에 다른 도의 자사고는 전부 60점 평가를 하는데 그때 상상고는 70점이었습니다. 10점이 더 높았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전체가 그때도 10점이 높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형평성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른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고 동의를 했어요. 다른 데는 다 70점인데 왜 우리만 80점이냐. 정서적으로 느끼기엔 부당하다 이렇게 느낄 겁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다른 일반계 학교에는 다 선발의 우선권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간 선발의 우선권도 줬어요. 자사고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또 다른 일반계 학교보다도 등록금의 3배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비를 3배 더 드리고 교육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학교입니다. 이것을 일반 보통 정서의 학부모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자, 교육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그런 관점이라면 예. 그래서 과거에 70점이 있으니까 80점 올려 나온다면 그 지표가 평가 항목에 맞는 지정 목적에 맞는 그런 지표를 가지고 평가한다면 저희는 동의합니다. 네. 만약에 지정 목적에 맞는 평가로 평가했는데 우리가 못 받았다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죠. 지표가 우리가 지정 목적에 맞는 자사고의 특성에 맞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거고. 어떤 점이 아니죠? 잠깐 제 네. 말씀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상고와 특권 학교다 하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상상고는 국가의 지원이 일체 없이 학부모와 재단이 돈을 부담해서 학생들을 교육시킵니다.
정말 열성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나 일반 고등학교는 국가에서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학생의 상상고의 3분의 1도 못 되는 등록금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어느 게 특권 학교입니까? 제가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저 말씀을 때 가만히 있고 다 듣기만 했습니다. 네, 네. 특권 학교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정말 학생들을 교육하고 정말 그 학부모가 부담을 덜으면서 학생을 교육시키는 학교가 오히려 특권 학교지, 국민의 세금을 하나 쓰지도 않고 당신들이 낸 세금도 쓰지 않으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재단이나 학부모들이 출연을 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가 특권 학교라고 한다면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저 반론해도 되죠. 예, 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영역과 달리 공적인 영역입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공부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국가가 무슨 간섭이냐, 이런 형태로 가버리면 교육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내가 학교에 가기 싫어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게 하는 그런 데는 공익적 목적이 있고, 또 인간을 바르게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유지 발전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그래서 그 형평성의 문제로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그 부분을 얘기했던 거고요. 또 하나, 기준 중에서 평가 지표 중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지표가 어떤 점입니까? 그건 나중에 좀 네. 얘기하시고 그럴까요? 이렇게 네. 하시죠. 예. 일단 70점, 80점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상상고조 측에서 얘기할 때 다른 지역은 전부 70점인데, 그리고 과거에도 70점을 기준으로 했는데 왜 전라북도만 유독 80점을 해야 되느냐, 이건 부당하지 않느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했거든요. 박수영 교수님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자사고 재지적 평가의 커트라인을 사실은 교육부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70점으로 원래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평가를 받는 전국에 있는 11개 시도가 다 그걸 수용을 했는데 전라북도 교육청만 10점을 올렸어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올린 이유가 일반계 고등학교도 70점 이상은 되기 때문에 예. 자사고는 최소한도 80점이 돼야 된다. 예. 그런 논리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권 학교이기 때문에 상상고 같은 자사고는 80점을 맞아야 되고, 예. 그 일반고는 70점을 맞아야 되고, 이제 그런 논리도 이해를 할 수 없거니와, 사실은 그 어떤 재지정 여부를 평가하는 평가에서 80점 커트라인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사실은. 예, 예. 방금 이제 교장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100점 만점이 아니고 감점이 12점이기 때문에 88점 만점이라고 건다면 31개 지표에 거의 모든 것을 다 만점을 맞아야만 재지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원래 70점을 정한 이유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미 지난 정부에서는 커트라인을 60점까지도 내린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면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그때 60점으로 내렸을 때 그걸 거부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때 70점을 유지를 해가지고 예. 70점이 안 되는 학교들은 재지정 탈락을 했다랄지 예. 그때는 60점을 수용을 하면서 커트라인을 갑자기 20점이나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 이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보시는 시청자분께서는 80점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나 높은 점수냐, 이걸 조금 쉽게 좀 체감에 갈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80점이라는 게 우리가 등급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해서 20% 간격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점 만점이라면 매우 우수는 5점, 예. 우수는 4점, 예. 그다음에 예. 보통은 6점, 예. 4점, 2점 그러는데 80점을 맞으려면은 전 31개 항목의 평균 예. 우수 이상을 받고 31개 항목 전부요. 전부 우수를 받고 예. 그래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벌점이 12점이 있거든요. 12점에서 어느 학교든지 다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우수한 학교라 하더라도 이건 80점 말 수가 없습니다. 음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아까 우리 천호성 교수님 말씀하신데 지표가 자사고 지정 목적에 해당되는 지표, 법에 맞는 지표, 정말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기서 정말 학생들 잘 교육할 수 있는 그와 관련된 지표를 평가한다면 예. 좋습니다. 그래도 80점이라고. 예. 근데 거기에 관련되지 않고 법에 맞지 않는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변수를 가지고 평가하는데 예. 80점 맞으라는 것은 이건 80점은 낙제점입니다. 예. 아니, 그게 어떤 제 거냐고요. 말씀은 낙제점입니다. 예. 예. 그 낙제점을 80점으로 한다는 것은 예. 소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예. 이게 그게 어떤 것이냐면 이따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표가 지금 31개 있는데 31개 지표에 뭐 대학식으로 따지면 올 A를 맞아야 되고 거기다가 감점도 거의 없어야 맞을 수 감점이 있는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되는 점수다. 그래서 지금 허들이 너무 높게 지금 책정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저기 잠깐만요. 지난번에 2014년에 평가 지표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26개였어요. 예. 지금은 5개 증가 신설해가지고 31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5년 전에 상상고가 맞은 점수가 80.8이었어요. 예. 80.8. 예. 그 지표에서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예. 약간 추가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예. 신설된 부분하고 사회 통합 전형이라고 하는 그 전형만 좀 달라졌는데 예. 이거는 지금 선진국에서 가는 사실은 그 이제 더 디테일하게 나오겠지만 맞을 수 없는 점수가 아닙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년 전에 저기 뭡니까 중앙고하고 남성고 평가할 때 일반 고등학교에 그걸 전용해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서 보니까 예. 신흥고나 해성고 같은 경우도 이미 다 70점 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 80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과도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예. 또 하나는 상상고등학교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자율형 자사고라고 하는 자율형 사립고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늘 해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점수는 그렇게 보기에 따라서는 그게 과도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총점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80점 넘는 부장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감점은 5점이었습니다, 사실은. 예, 최고 감점이. 예, 그러면 95점 만점에 이제 점수가 매겨지는 거지만 지금은 아까 감점이 12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거기 거기 말고 잠깐요.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전북교육청에서 이번에 일반고도 맞을 수 있는 점수라고 한다면 이번 지표를 가지고 사실은 이 검증을 다시 해봤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전북교육청에서 일반고도 맞을 수 있는 점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표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과거 4, 5년 전에 했던 그 결과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평가에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일반 고등학교 2개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본 적이 있는데 70점 정도 다 넘더라 하는 얘기였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 상상고등학교 입장에서는 평가 항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상고등학교 지금 현재 평가를 동일시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라는 주장이신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을 다 빼고 예. 그걸 100분의 1로 환산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아, 당연히 그래요? 기준이 다르면 예.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 없죠. 천호성 아니 교수- 잠깐만요. 예. 그래서 당시에 그걸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조항들은 전부 다 빼고 예. 나머지 가지고 평가해서 그걸 100분의 1로 환산했을 때 예. 70점이 넘더라는 거예요. 예. 그건 뭐 언론을 통해서도 잠깐만요. 발표가 그렇다면 됐으니까. 그런 말씀을 처음 듣는데 그러면 비교할 수 있는 평가가 아니죠. 해당되지 않는 분야, 가장 중요한 분야들이 한 3분의 1 되는데 그건 빼고 나머지 그걸 100점으로 해서 70점 넘는다? 70.8, 70.9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2015년에 두 학교 평가할 때 한 학교는 60점 좀 넘고 한 학교는 70점 넘었어요. 그러니까 일반고가 결국은 그 자사고보다 낫다는 얘기인데 같은 항목으로 평가를 해야지 항목이 다른 것, 또 평가위원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A라는 항목을 평가하는데 어떤 사람은 매우 우수를 주는데 다른 사람은 뭐 보통에다 주면은 평균 내용은 형편없어집니다. 예. 그런 내용을 확실히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렇게 여기서 이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국민들이 듣고 있는데 저는 참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제가 말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하고 자사고는 평가 항목을 비교할 수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 지금 그전에 25개 항목인데 지금 뭐 5개 빼놓고는 거의 갔다 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사실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평가위원이었으니까 잘 알죠. 그 평가위원이든 어쨌든 제 말씀 들어보세요. 과거에는 상중하로 평가를 했습니다. 하를 맞아도 33점, 이게 3분의 1 맞을 수가 있어요. 예. 지금은 하를 맞으면은
낮은 한 20%밖에 못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연수도 그 몇 퍼센트 이상이면 교직원이 몇 퍼센트 이상이면 80% 이상 의원도 받았으면은 그냥 매우 우수했지만 지금은 100%가 이상이 80시간 받아야 매우 우수입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항목이 같다고 같은 예. 게 아니라 그 항목 내에서 평가 등급 매기는 점수가 엄청나게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저희들이 아무 해당이 되지 않은 항목들이 그 얘기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예. 제기하는 겁니다. 예. 어찌됐건 총점에 대한 얘기는 다음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좀 하죠. 그러니까 지금 총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불합리하고 그렇다라는 주장이신데 시험 문제지로 치면 총점도 높아졌지만 시험 문제도 굉장히 상당히 까다로워졌다라는 그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고 천호성 교수님께 그게 도대체 뭐냐고 하고 여쭤보고 계신데 그 말씀 한번 듣고 또 반론을 한번 들어보죠. 예. 어떤 내용이 예를 들면 평가 항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관련해서 2점이었습니다. 예. 우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을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근데 지금 그 점수가 14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원도 교육청은 그래 너희들이 맞다. 너희들이 맞기 때문에 그 항목을 14점을 다 빼고 4점만 하겠다. 예. 이렇게 줄였고 예. 또 울산 교육청은 그래 너희들이 맞다. 우리가 선발하면 10% 이상으로 하는 거지. 이건 그 권장 사항이 했다 하더라도 이건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정성 평가하겠다. 예. 그다음에 나머지 이게 지방의 자립형 자사고인 게 5개인데 5개 중에서 나머지 4개 도는 이미 고쳤거나 고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만 지금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 예.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관련된 문제가 하나의 큰 시점이 되겠고,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사고 성격상 우리가 그 관계가 없는 것, 예를 들어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랄까, 순세계 잉여급이랄까, 또 학생 1인당 교육비랄까, 이런 것들은 자사고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항목이지 이걸 평가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학생 1인당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뭐 15명 이하는 매우 우수고 그 이상은 나쁘다 한다면 그건 간단합니다. 등록금을 2배로 올리면 됩니다. 예. 우리도 등록금을 지금보다는 지금 670만 원 되는데 670만 한 1,500만 원, 2천만 원 올리면은 예. 우리도 1인당 교사 1인당 학생 15명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지방에서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해서 절대 670만 원 선에서 저는 끊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예, 그건 예. 학교의 선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학부모의 부담을 하느냐 예. 아니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느냐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을 평가 항목이 넣었고 또 법적으로 의무 조항이 아닌 것을 평가 항목으로 넣었고 모든 그 항목에서 보면은 상당수가 예.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평가 항목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80점을 맞으려 한다는 것은 이건 그 자사고 평가에서 탈락하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취소하기 위한 목적이지 예. 지정 목적에 근거한 그런 예. 평가는 몇 아니다. 가지 예.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권혁선 선생님께 좀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아침에 이거 이제 들으시는 이제 시청자들께서 이렇게 딱 볼 때 갑자기 평가 지표 점수 70점, 60점, 80점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현장에 예. 있는 교사들도 예. 평가 지표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잘 모르거든요. 저희가 상상고를 볼 때 야, 저 학교는 70점짜리 학교야, 80점짜리 학교야 이렇게 평가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다만 저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이제 지난 정부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제 요 근래 학교 교육 과정이 수시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7차하고 그다음에 2009 개정 교육 과정하고 지금 이제 2015 개정 교육 과정까지 오게 됐는데 2007차라든가 그다음에 2009까지만 해도 솔직히 얘기하면 상상고하고 그다음에 전주시내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교육 과정이 차이가 좀 있었어요. 저도 그 당시에는 상상고등학교가 교육과정을 4개, 5개 이렇게 운영하고 그럴 때 굉장히 동경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아, 교육과정 굉장히 훌륭하다. 이제, 그리고 상상고가 그동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도학교의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
있다라고도 평가를 합니다.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요. 그런데 이제 뭐 저번 2015 박근혜 정부 때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진이 돼 왔고 이제 뭐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끝날 때쯤 되면 고교 학점제로 넘어갈 예정이고 또 일반기 고등학교에서도 그에 따른 준비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더욱더 중요한 건 그거에 맞춰서 입시 제도도 많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일반기 고등학교하고 상상고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건 저 그 관점인 것 같아요. 실제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 과정을 보면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선도 학교들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시범 학교도 있고 이제 그런 학교들과 실제로 상상고등학교하고 보면 교육 과정상 보면 거의 차이점을 느낄 수가 없다. 도리어 일반기 고등학교가 상상고보다 교육 과정이 훨씬 더 다양한 학교도 많다. 이제 예. 이 부분도 이제 좀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저도 이제 예. 드릴 말씀 많은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즉 자사고의 맨 처음 설립 취지로 봤을 때 교육과정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자사고와 일반고 고등학교가 일정 정도 수준까지는 평준화가 되었거나 앞으로는 더 평준화가 될 예정이다. 왜 그냥 한번 지정을 하면 예. 이게 4년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쯤 되면 4년 후가 되면 실제로 상상고와 일반기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상에 있어서는 거의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라고 예.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 기회에 정말 그 한번 재지정 여부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교육청 관점도 아마 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평가 항목의 문제점에 대해서 박상목 교수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송 교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예. 평가 지표는 교육청에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교육부에서 만들었습니다. 평가 지표에 문제가 있는 것을 교육청 탓으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평가 지표에 지금 문제가 있는 점으로 교육부에서 만든 평가 지표의 문제점으로 사회통합전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통합전형을 지금 같은 자사고인 예를 들면 중앙고나 남성고는 20%까지 학생들을 뽑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상고에게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상고는 3점 얼마 정도 뽑았어요. 그런데 평가에서는 지금 10%까지 평가를 합니다. 2015년부터 계속 올리라고 교육부가 권유를 했어요. 사회통합전형에 2015년에 4%, 16년 6%, 2%씩 올리겠습니다. 17년 8%, 18년에 10%까지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게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왜 의무사항이 아닌 점을 이렇게 넣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 논리를 똑같이 하겠습니다. 김승한 여기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80점, 70점으로 해야 되는 게 법적인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 아닙니다. 90점으로 해도 관계없어요. 만약에 법적인 의무사항을 교육청에서 지키지 않았다면 커다란 문제이지만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70점 하지만 교육감이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80점을 자체적인 판단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이 논리로 이 부분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사회통합전형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가 저도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사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사고라고 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와 예.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그렇죠. 예. 통합해서 자사고라고 예. 부르고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만들었을 때 가장 반대가 심했던 것이 사회통합 차원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갈 수 없는 특권학교라고는 그런 문제 지적에 따라 가지고 20% 정도를 의무적으로 뽑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미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초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그 경과 조치로 20%를 채우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예. 그렇지만 교육부에서 계속 권장은 했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인 것처럼 배점화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사실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뭐 70점, 80점 그 얘기는 끝났습니다만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상상고등학교가 80점이 안 돼서 예컨대 75점 맞아가지고 교육감이 재지정 탈락을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재지정 여부를 교육감이 권한이라고 하지만 현재 법으로서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예, 예. 그러면 교육부 장관이 다른 도에서는 70점이에요, 커트라인이. 그러면 72점인 데는 재지정을 해주고, 예. 전라북도는 예컨대 상산고등학교는 도에서 정한 80점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탈락을 시켜달라고 교육부 장관이 요구했을 때 교육부 장관이 다른 데보다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 있는 자사고는 재지정을 안 해주고, 예. 다른 도는 70점이었기 때문에 재지정을 해주고, 예.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평가 지표는 일관성 있게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총점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해주신 거고요. 지금 그 주로 사회적 배려 대상 입학 전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부당 사례로 좀 말씀하신 것이니까 권장사항으로 돼 있는 것을 예. 그 지금 두 분 말씀하신 중에 얼마나 이게 정말 그 상산고등학교 억울함을 다하고 있는가, 이걸 좀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라는 것은 뭐 다 아시는 바입니다. 우리는 안 뽑아도 되게. 그게 원래냐면 2010년에 자립형 사립고 5개 자립형 사립고가 자율형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자립형 사립고는 그동안 운영을 잘 해왔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건 광역에서 뽑는 그런 자사고와 달리 20% 의무 비중을 우리가 예외로 한다. 그렇게 이제 그 부칙 5항에 되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는 수차례 권장을 했다. 그걸 언론에서 들어보고 정말 아주 참 기절 초풍할 정도였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수차례 상산고등학교에 4%, 6%, 8%, 10% 뽑으라고 예를 들어서 권장을 했다. 권장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 그러니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도 되지만 그러면 권장을 우리가 받았다면 저는 고려를 하고 했을 겁니다. 지금 천호성 교수님 교육부 교육청의 이 얘기를 잘하고 교육청 내부를 잘 아십니다만, 자, 우리가 그 권장이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없어서 제가 2013년 9월에 상산고에 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예. 그 후에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이 없어서 무슨 공문이냐 했더니 내는 공문이면 201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추진 계획 알림,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 일반고 추진 역량 강화 계획 알림은 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고에 해당되는 그거죠. 그런데 거기다 또 본문에 가로 딱 해놓고 일반고만 해당이라고 딱 붙어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만 봐도 우리가 해당이 안 되고 이 공문은 저한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왜? 예. 거기에 담당자 보고 일반고만 해당했는데 왜 우리가 이 교장 선생님한테 올려고 딱 거기서 스톱했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한 것은 상산고가 잘못했다, 안 봤다. 교육부가 너희들 공문 보냈는데 일반 여기에 별첨으로 본 건데 별첨 아니고 너희들 잘못 온 것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잘못 온 거라면 그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전라북도는 매년 3월에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교육감이 발표합니다. 여기에 분명히 상산고는 자율적으로 또는 3% 이내로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상산고가 입학 전형 계획을 냅니다. 교육감이 승인해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는 사회통합 전형을 3% 이내로 뽑겠습니다. 승인해 줬습니다.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매년 5월이면 교육청에서 사회통합 전형 계획 알림이라고 해가지고 이 해당되는 학교 전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건 상산고는 자율적 또는 3% 이내라고 딱 못이 박아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유일하게 지방의 5개 자사고 중에서 10% 뽑는 학교 하나 있습니다. 예. 광양제철고예요. 광양제철고에서는 왜 그러면 뽑았나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산업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자를 늘렸는데, 그러면 그거에 너희들 자율적으로 하냐?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공문이 매년 이렇게 지적이 내 나옵니다. 4%, 6%, 8%, 10%. 예. 교육청에서 이 사회통합 전형 계획 알림에 나오고 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에 나오고 교육감 승인에 나옵니다. 우리는 5년 동안 한 번도 이 과정에서 권고하거나 공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문이 받았다면 많이 좀 그런데 보냈다는데 그 공문을 내주시면 제가 정말 이게 자사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거 의무사항을 못 지켰다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회통합 전형이라는 것은 본래 국가에서 사회통합 전형을 실시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저희 상산고는 원래 이사장님이
어렵게 교육을 받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교육을 해야겠다는 느낌을 그런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2008년부터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서백지에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이지만 공부를 하려고 의지가 있으면 도서백지는 교육 환경도 안 좋고 실력은 안 좋을 거다. 그러나 의지가 있으면 와서 공부를 하게 하자 해가지고 2008년에 그 1호가 뭐냐면 울릉도 6명 중에서 알겠습니다. 1등한 학생 뽑아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사례가 이해심 같은 사례가 많이 있어서 20%나 10%나 3%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을 한 명 뽑아서 어떻게 이 학생을 기르느냐가 중요합니다. 한 학생을 기르기 위해서 교사 3명이 달려서 3년 동안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정말 개인 지도하고 기숙사비 대주고 해서 기릅니다. 이게 저희들로서는 3%가 가장 맥시멈이라고 봤고 그게 알겠습니다. 자율적으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내용을 모르시면서 권장했다, 수차례 권장했다는데 만약에 수차례 권장했다는 그 공문이 가고 온다면 만약에 못 갖고 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교육부에서 권장했다 온다면 자, 이 강원도 교육청이나 또는 울산 교육청이나 경북 교육청, 전남 교육청은 그 사람들은 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도 인정을 하니까 맞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과 상의해서 정한 지표지만 거기서는 요청하니까 교육부에서 허락했는데 전라북도는 요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문 내용까지 제시하시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얘기 계속 머물다가는 진도가 좀 못 나갈 것 같아서 혹시 이 문제에 관련해서 반론 있으시면 한마디만 듣고 다른 곳으로 논점을 좀 옮기겠습니다. 근데 이제 반론이라기보다도 너무 이제 어려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좀 이제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이제 상상고하고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요즘 이제 가장 라이벌 비슷한 개념의 학교가 하나고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하나고등학교. 하나고는 민사고죠, 민사고. 그런데 이제 저희 현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많이 비교하는 학교. 왜냐하면 성격이 너무 많이 다르니까 하나고는 완전히 수시 중심이고 상상고는 완전히 정시 중심이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비교가 많이 되는데 하나고 같은 경우도 20%를 또 명확하게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그걸로 한다라고 한다면 정서적으로 볼 때는 아무튼 사배자 전형 3% 이것이 상상고 재지정하는데 논점이 되는 것 자체는 좀 어울리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역의 어려운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 건학 이념이라고 본다면 상상고가 이 부분만 가지고 도교육청하고 자꾸 이제 토론을 벌이기보다는 좀 이 부분은 좀 보다 넓은 관점에서 10%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는 게 재지정에도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고려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고는 거기 자사고 시점이 다르니까 명확하게 시점이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지정할 때 지정서를 낼 때 우리는 20% 뽑겠습니다 하고 그 조건 때문에 지정이 된 겁니다. 하나고는 알겠습니다. 서울에서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다 아니까 근데 이제 다른 자사고는 거의 대부분 20%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20%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20% 거의 다 못 뽑고 있고 없으니까 우리가 3% 뽑는다지만 실제로 지망하는 학생이 4% 넘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 3%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올리는 걸 권장한다면 우리가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권장하는 수치만큼 다 올 수는 없으라고 봅니다. 교장 선생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지방대학 육성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역 그 대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서는 특정한 분야에 30%씩 뽑아달라고 지역 인재를 뽑으라는 권장을 해요. 대학에서도.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권장했지만 평가의 지표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권장의 문제하고 평가 문제는 전혀 다르다. 법적으로 3%를 안 뽑아야 된다고 하는 것도 맞지만 권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논리가 돼버리니까 평가에서 당연히 반영해야죠. 권장했다면 권장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권장을 상상고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받고 안 받고는 상상고의 입장이죠. 아니죠. 권장을 교육부가 했다면 그 권장했다는 사실이 교육청도 알고 상상고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상상고도 모르고 교육청도 우리가 하는 과정에 한 번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다 지정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왜 교육부에서는 그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지표를 넣습니까?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자기들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 상상고, 전라북도 빼놓고 다른 4개의 자사고에서는 다 허락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전북 교육청에 제가
전북교육청을 대변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아니, 지금 대변하고 교육청에 있죠. 확인을 그 공문이나 예, 문자로 알겠습니다. 확인해 그럼요. 예, 그 거기서 문제에 그렇게 대해서 주장을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알겠습니다. 몇번 예. 공문을 내놓으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를 예, 언론을 규성 선생님 통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예. 실질적으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다면 알겠습니다. 상상으로서는 힘없는 상상으로서는 정말 어렵죠. 알겠습니다. 평가 항목 또 평가 지표에 뭐 부당하다, 뭐 그렇지 않다라는 뭐 논박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주로 얘기한 게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얘기였었고 그 외에도 뭐 그 기초교과 뭐 편성 비율이라든지 교원 1인당 뭐 학생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제 제기가 있으신데 이거 다 하나하나 따질 수는 없고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 자사고 창산고등학교 평가를 앞두고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그 내용을 발표를 할 때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 또는 일반고 정상화를 위한 뭐 강한 의지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건 평가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요. 자사고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거시적 측면에서 과연 자사고가 이 시대에 필요한 거냐 아니면 뭐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냐 등을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지금 표현된 거 보면 일반고 정상화를 위한 거다라는 표현이 돼 있어서 만약에 자사고가 폐지가 된다면 일반고 정상화가 될 것이냐 라는 부분부터 얘기를 잠깐 좀 하면 어떨까요? 제가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일단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정책을 만드는데도 가담하면서 이 자사고 문제, 그다음에 대학의 수능 제도의 개선 문제, 또 누리과정 문제, 역사 교과서 그 국정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의 바탕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쪽 팀에서는 아예 자사고는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 공식적인 대선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2017년 7월 11일자로 기억이 되는데요. 조선일보에서 이게 신문에 보도를 했습니다. 자사고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사고는 폐지돼야 된다는 게 2배가 높았습니다. 예. 시민들의 의견이. 예.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들에게 물어봤더니 88%가 교육적 관점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높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오늘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반영됐기 때문에 논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나 또는 이 전라북도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자사고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높다고 사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육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폐지 문제가 학교를 없애는 차원이 아니라 일반고로 전환하게 하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론을 바로 듣죠. 예. 그 자사고가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많다. 또는 국민의 여론상 폐지가 많다. 만약에 국민들이 자사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또 장점에서 확실히 안다면 난 평가가 다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민들이 아는 자사고의 인식은 소위 말하면 정부에서나 또는 교육청에서 말하는 문제점 또는 방금 천호성 교수 말씀드린 그 문제점만 부각된 상황에서 그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보고 지금 우리가 자사고 관련해서 교육 고교 서열화한다, 사교육을 조장한다, 입시 이주 교육을 한다. 이 세 가지 점이 특권 학교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이 고교 서열화 그러면 자사고가 없기 전에 고교 서열화 안 됐습니까? 없었습니까? 만약에 고교 서열화 문제가 정말 없어진다면 그건 지구상에 어느 나라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고교 서열화는 있기 마련인데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고교 서열화가 되느냐. 적어도 지역과 서울과의 격차가 없는 상황에서 난 서열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만약에 지방의 자사고, 지방의 명문 자사고가 없어진다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많은 우리 전라북도의 똑똑한 학생들 서울로 갈 겁니다. 또 돈 많은 학생들, 학부모들 서울로 갈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예. 과거에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 서울로 많이 갔고 지금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민사고나 하나고 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교 서열화가 과연 지방 명문이 없어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역 간의 극심화가 된다. 서울 내에서는 서울, 강남과 강북, 또 수도권과 지방. 따라서 지방은 완전히 인구가 이제 빠져나오고 인재가 빠져나오고 알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고 예. 사교육 조장. 자, 이 자사고 없다고 사교육이 없겠습니까? 내신 이후의 사교육입니다. 사교육으로 말하자면 영재학교가 더 많이 하죠. 입시 위주 교육 말씀하시는데 아까 교육과정 똑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상상고는 그동안에 이 입시 위주 교육은 물론 고등학교로서 책무입니다. 학부모가 맡긴 학생들을 좋은 원하는 학교에 가게 하는 것은 교사의 책임이고 학교의 책임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어떤 인재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교육 아까 과거에 같지만 지금은 같을 거라고 하는데 양서읽기랄까 철학이랄까 미술사랄까 이제 고급 여러 가지 과목들 이외에 태권도랄까 체육이랄까 미술이랄까 음악이랄까 이런 과목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과거에 우리가 앞섰지만 지금은 같아질 건데 지금 또 우리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 연구랄까 또 예. 개인 연구랄까 명사초청 특강이랄까 우리 이제 알겠습니다. 옛날에 전주고대에서 명사초청 한 사람 올 때 신문에 예. 대서 특비를 나는데 예. 우리는 매달 명사초청 특강을 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학생들한테 우리가 대학 입시 준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 정말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서 다양한 과목을 우리가 가르치고 주장 선생님,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고 예. 그렇게 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상산고등학교 특히 자사고를 향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은 시간이 매우 짧아서요. 짧게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세영 교수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 선생님께 예, 드리겠습니다. 자사고와 일반고를 상당히 좀 대비되는 학교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사고를 도입할 때 사실은 중요한 이유가 일반고 정상화에서 사실은 자사고에 지원되는 그 인건비나 교육과정 운영 지원비를 합치면요. 평균 상산고등학교가 1년에 한 45억 정도를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전국적으로 따져보면요. 상당히 큰 돈입니다. 예. 그 돈을 일반고등학교에 예. 말하자면 재정 투자를 해서 일반고등학교를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명박 정부에서 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도입할 때 가장 큰 배경이었거든요. 사립학교는 사실 우리나라처럼 사립학교에 대해서 국가가 통제를 그렇게 심하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 사립학교들은 자리 무지를 키워줘서 언젠가 국가 재정 지원이 없이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근본 취지에 맞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번 평가를 통해서 사실은 그 문턱을 좀 높여가지고 자사고를 재정 취소해서 일반고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부 정책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하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자사고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국민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어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자사고를 변경해서 그걸 취소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적인 근거가 약한 그런 지표랄지 커트라인이랄지 이런 걸 가지고 자사고 평가의 어떤 의미가 좀 퇴색이 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 말씀과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혹시 가다 보면 이 나중에 만약에 지정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적 분쟁의 소지가 혹시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 그건 눈에 보이죠. 아, 그렇습니까? 벌써.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권혁 선생님. 예. 예. 이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 정권, 그러니까 7차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사고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만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예, 분명히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2015라든가 고교 학점제에 있어서 이제 상산고만의 교육과정의 우월성을 좀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이 아까 이제 입시 교육과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상산고등학교 보면 지금 이제 2019학년도 올해 이제 오늘 입학식 한다고 그랬는데 1학년 친구들 교육과정을 제가 이제 슬쩍 한번 도교육청에 가서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실제로 보면 이거 조그마한 건데 이것도 잡히나요? 예, 한번 예, 잡아주시죠. 예. 그래서 교육과정을 보면 1학년 친구들이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는 대개 이제 그 일주일에 수업 받는 게 34시간 수업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상산고 같은 경우 1학년 친구들이 39시간, 그 다음에 2학년 때 40시간,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29시간, 24시간. 특히 이제 3학년 2학기 때는 24시간밖에 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34시간.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34시간은 이제 교과 시간 말고 그다음에 뭐 창체라고 흔히들 표현하는 예. 그것까지 표현해서 저희가 34시간인데 상산고등학교는 24시간밖에 수업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서 3학년 2학기가 되면 학생들이 10시간 수업이 좀 적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수능 시험에 대비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다음에 1학년하고 2학년 때 39시간 그러면 이제 40시간이면 일반계 고등학교 친구들에 비해서 6시간을 수업을 더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다양한 교육 과정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여유가 좀 있고 생각 시간도 좀 많아야 되는데 예. 상대적으로 좀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서 수업 부담이 과중하다. 예. 1, 2학년 때. 예. 이제 그걸 이제 또 상산부 입장에서 볼 때는 다양성이라고 표현을 하면 예. 또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교육 과정 자체가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서 지나치게 입시 중심으로 짜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일반계 고등학교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저희가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이야기했지만 전주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거의 매달 명사 특강이 또 예.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음악미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예. 자서고가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서 음악이나 미술은 시수가 알겠습니다. 5시간 예. 정도가 적습니다. 예, 도리어 예. 일반계 고등학교가 더 다양성 측면에서 볼 때는 교육과정 측면에서 볼 때는 훨씬 더 다양한 교육을 많이 받고 있다. 그다음에 예, 예. 이야기했던 고급이라든가 그다음에 과학 실험 탐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이제 전주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수학과학 교과 거점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15라든가 고교 학점제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준화 고등학교 들어오는 친구들의 학생들이 그걸 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지역은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부분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수도권이라든가 특히 이제 대전, 충남 이런 지역 같은 알겠습니다. 경우도 예. 굉장히 다양한 교육 과정을 많이 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이런 교육 과정을 펼 수밖에 없고 저는 상상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가 만약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전주 지역에서 보다 다양하게 많은 교육 과정을 여는 데 있어서 상상고가 핵심적 역할을 보다 해줄 수 있을 거다. 즉 재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솔직히 상상고가 지역 명문으로서의 그 위치는 도리어 지금보다 더 강화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육 인프라가 훌륭하거든요. 예. 저희 일반계 고등학교가 볼 때도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예. 또 그래서 상상고가 같이 동참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예, 또 그걸 예.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좀 시간이 됐는데 사실 말씀드리기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예, 예. 좀 죄송하긴 한데 것에서는 제가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상산고등학교가 일반 고등학교로 가더라도 나머지 학교에 어떤 질적인 향상을 공헌할 것이다. 저는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수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타 시도에서 오는 그 학생들이 정말 여기에 같이 협력하면서 많은 그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동참을 했는데 그 학생이 빠져나오고 전라북도의 인구는 줄어들고 전라북도의 우수 학생은 빠져나가고 또 부자들은 서울로 가고 그런다면 전라북도는 정말로 어려운 교육 환경에서 전주고등학교가 교육 환경이 나빠서 대학 입학 성적이 나쁩니까? 전주고등학교 그 장구한 역사와 교육 환경은 아주 우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학생이 없어? 선발 효과요? 몇 명이 선발 효과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72명 뽑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70명 한 학교에 많이 가야 한 두세 명입니다. 두세 명. 이게 우수한 학생은 두세 명입니다. 예, 제 말씀대로 알겠습니다. 우수한 학생 예, 예. 두세 명 선발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지금 수시로 전형밖에 안 되는데 그게 늘어날 겁니까?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을 잘 모르시고 입학 전형에 정말 일선에서 그런 문제를 파악하지 않으시고 선발 효과나 또는 뭐나 나중에 이제 입학 진학 부장 맡으셨으니까 이번에 아마 경험을 하실 겁니다. 아니, 저 경험 많이 해봤으니까. 예, 그런 알겠습니다. 문제에서 그리고 이제 상상고가 예, 1분 드렸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 참 할 말이 많습니다만 예. 가장 한 말씀 말씀드리면 상상고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20%를 뽑습니다. 용인 외대부구는 그 알겠습니다. 30번 예, 뽑기 위해서 교수님. 엄청난 돈을 예.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역을 위해서 지역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예. 일반고와 자사고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이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
자사고를 둘러싼 이 토론 밤을 새워서 해도 아마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사회적으로 갈등이 좀 첨예한 그런 사안이기도 하죠. 자, 오늘 시간이 짧은 가운데 여러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판단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좀 아쉽지만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